저기 2030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왔는데 2030 세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 요즘 올림픽공원 올공이라고 그러대요. 올림픽공원에 20, 30대가 벌써 이건 5주째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는 아주 특이한 시위입니다. 옛날처럼 화염병을 던진다거나 폭력을 한 게 아니라 1인 시위의 집합체죠. 한번 봐보세요. 각자 혼자 온 거예요. 자기 연결이 없어요. 1인 시위가 집합을 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이죠. 그러면 얘들 사고는 뭐냐? 과연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끝나버릴 일이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이 바로 이겁니다. K-팝이 세상을 저렇게 뒤엎는 줄 산업화 시작할 때 생각이나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산업화가 없었으면 민주화는 없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No 부르주아지, No democracy입니다. 부르주아지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4.19 혁명 여러분들 잘 아시죠? 4.19 세대에 계실 거예요. 왜 4.19 혁명이 실패했습니까? 그러면은 다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5.16 때문에 실패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있던 민주당 정권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좌파 우파로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네?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파리드 자카리아라고 CNN에서 많이 보셨죠? 이 사람이 쓴 The Future of Freedom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보선, 장면, 그리고 박정희. 이거죠.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권 그 당시에 신파 구파로 난리칠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얼마인 줄 아시죠? 90도 안 됐습니다. 80 몇 불. 81년 동안 80 몇 불 생산이나 되신가요? 요즘 4만 불입니다.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었는데 돈이 없으면요 민주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요. 왜 안 되냐면요. 표를 돈 주면 발악하거든요. 옛날에는 고무신 한 짝이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놈 민주주의가 됩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요. 옛날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왕조 국가. 나머지는 신민이었잖아요. 백성이고 신민.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나도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인데 너 말이야 내 대신 좀 나를 대리해서 나라 잘 만들어봐 해서 뽑아준 것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종이에요? 뽑힌 사람이 종이잖아요. 그래서 공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복.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먼저 돈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돈이 좀 있어야 큰 소리를 쳐요. 돈을 주면 다 줘라 그러죠. 손자들 돈 주면 줘라 그러지. 손자 보고 돈 달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똑같은 논리예요. 할아버지가 돈이 있어야 큰 소리 치는 거라고요. 그런 것처럼 돈이 있게 만들어준 사람 누굽니까?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산업화가 없이 민주화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뭐냐면은 우리보다 더 먼저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식민지에다 나온다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지금 다 뭐하고 있죠? 독재국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김정필들과 해서 그다음에 5.16 혁명을 이루어냈는데 이분이 했던 거 국민들한테 심어줬던 것은 돈과 함께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 재밌는 것은요. 보통 민주국가들은 부패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보면은 거기 예산이 차관을 들여오면은 중앙에서 한 절반 띄어먹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가면 지방에서 절반 띄어먹고 4분의 1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박정희 이 혁명 세력들은 5.16 쿠데타를 5.16 혁명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필 자서전이나 쭉 읽어보면 그러면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잘 살아야 한다. 민주화를 이루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어땠어요?
일본에서 차관 빌려온 돈으로 저기 저 도속 들어오고 어딥니까 저기 저 포항제철 만들었지 않습니까? 포항제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박태준이 이제 그 허허벌판에 가서 군부 야영 침대에서 잠을 자면서 박태준 회장이 뭘 했냐면은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 통에 또 공화당 그 계열에서 뭘 달라고 했겠어요? 정치자금 달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박정희가 쫓아갑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서를 하나 받쳐주라고. 나한테 이제부터 박태준이한테 돈 달라고 했으면 죽여버리겠단 말이지. 그럼 각서를 하나 써달라.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때 청구권 잡은 돈을 오스란히 쏟아부어가지고 3년 동안 만들었더니 본래 1년치는 적자가 나거든요. 첫 번째 때부터 흑자를 낸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 부패가 아직 없을 때, 부패가 없는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박 대통령이 시해당하실 때가 1660불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갑니다. 100불도 안 된 나라가 1660,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이제 이 양반은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또 이제 12.12 쿠데타 하는 악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만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끝날 때는 3,403불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퓨처 오브 프리덤이라고 제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3,000불이 넘어야 민주주의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이 87 체제가 시작되면서 3,000불이 넘으면서 민주화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민주화가 돼서 됐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주화는 딱 그겁니다. 50 청산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운동권들은 NLPDR론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NL계, PD계 뭐 이런 것이 뭐냐면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라 해서 김일성이가 1960년도부터 썼던 것을 1980년대 폐기한 건데 그걸 우리는 80년대에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혁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는데 누굽니까? 그 DJ하고 YS가 나타나서 우리 직선제기하자. 그러니까 군부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혁명은 자기들이 목을 자르는 거지만은 그 개헌으로 해서 바꾸자 그러니까. 그래서 6.29 선언이 나고 6.29 선언이 나서 그 다음에 이 87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두 사람이 합치지를 못해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거기 제3자인 노태우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삼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야가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우리 기껏해서 거기 뭐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결국은 도로무가 아니냐. 이게 말이야 도로 군부 독재가 노태우를 군부 독재로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미리북 사건을 벌여줍니다.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 다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 올라가면서 87 체제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같이 만들어준 87 체제를 부인하거든요. 그때 이제 검찰이 나서 가지고 다 사법 처리해서 실형받고 나와서 나중에 이제 YS가 이제 제야 인사 영입하고 DJ가 젊은 피 수혈한다 해서 386들 끌어당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야 인사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 제야 인사란 말 없죠. 그 다음에 화염병과 체류탄도 없어져 버리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3당 합당인데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 세 사람이 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합당을 하고 나서 합당을 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명과 암이 있다 그러는데요. 우선 명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YS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죠. YS 대통령 돼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하나의 척결입니다. 그 다음 금융실명제 다 잘 아시죠? 그다음 공직자 재산 신고, 전노 구속, 그 다음에 국영기업체 민영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그동안 이게 박정희 18년, 그 다음에
전두환 7년, 노태우 5년, 30년이거든요. 산업화 30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 부와 권력이 어디로 다 쏠렸습니까? TK 지역 출신들한테 다 갔다 왔는. 그걸 누가 다 깹니까? YS가 다 깨는 겁니다. 하나의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누가 돈 제일 많았어요 그때?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신고. 누가 제일 고위공직자가 많아요? 어느 지역 출신이?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농지개혁 다음에 제2의 농지개혁을 하는 꼴이 됐어요. 뭐냐면은 모든 게 이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 그 과정에서 또 YS가 하나 더 큰 일을 저지르는 게 뭐냐면은 이해창 후보가 뒤에 TK가 있다는 걸 알고는 자기는 누구를 지지해버리냐면은 이인재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DJ 비자금 사건이 터지니까 수사 안 해버려요. 그럼 누가 됩니까? DJP 연합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면요. 이 독재라는 것이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냐면요. 독재라는 것은 줄 세우기입니다. 줄 세우기. 그냥 그 줄에 안 들어온 놈은 전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그 줄에 들어가기 위해 놈만 편이고 나머지는 배제를 하다 보니까 그 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과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들어가고 그냥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그 줄에 들어가려고. 그러다 보면은 공직자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돈을 썼으니까 국민들한테 뇌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독재는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이 계속 무슨 부패 척결한다 그러죠? 안 됩니다. 저게. 나중에 그 이유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여야 정부 교체가 딱 되니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한민국이요. 그 이전에는요. 약간 좀 둘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니기 나라니까 니들끼리 잘해보라.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한국을 비하하고 저기서 삼성이나 할지 이런 선전도 어떻게 하냐면은 삼성 선전을 하지 대한민국 선이란 말은 다 뺐어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때 이후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목청껏 외치기 시작한 것. 대한민국이 제대로 정체성을 찾는 것은 월드컵 때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좀 망했지만은 그때는 굉장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야 정부 교체가 되면서 너 나 할 것 없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보시다시피 그때 금모으기 운동, 또 하나는 그 태안반도에 기름띠가 섰을 때에 우르르 몰려가서 다 닦아내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다 뭐냐면은 여야 정부 교체가 되면서 소외계층이 없어졌다. 소위 말해서 니끼리 잘 먹으라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두운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 개로 이렇게 네 개로 쪼개져 있던 것이 이렇게 호남대 피호남으로 이렇게 딱 쪼개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호남의 경우는 소외가 되니까 88년도 황색바람 분 이래로 30년 동안 내리 한 당만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 입장이 되면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4년 동안 죽으라고 아니면 평생 동안 밑바닥에서부터 온 사람한테 손잡고 인사하고 다니면서 표를 구걸하던 시절에서 그럴 필요 없이 당 대표한테 딱 선거 때만 가면은 돈을 주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천만 받으면 어때요? 당선되니 이보다 좋은 그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딱 보니까 호남이 그러는 걸 보니까 TK 지역도 딱 보니까 좋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오케이. 뭐냐면은 당권 투쟁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권력만 잡으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당 대표하고만 요즘 보세요. 요즘 잘 보시잖아요. 양당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난립니까? 당 대표 되려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이게 30년 동안 내려온 적폐가 바로 여러분들이 요즘 매일 뉴스에서 구역질나게 보고 있는 지기들 간의 리그. 국민들은 생각도 안 하잖아요. 국민들이 죽이나 밥이 됐는지 지기들 아이가 어쨌든지 뭐 혼자고 그러지. 그런 것이 왜 그러느냐.
그 지역 가면은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근데 이걸 한번 깨보자고 시도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13대 때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스타가 됐죠. 뭐냐면 청문회 때, 5.50 청문회 때.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뭐가 냐면 3당 합당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YS를 안 따라가고 꼬마 민주당을 해서 8명이 민주당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어디를 가냐면은 거기 그 다음 선거 때 부산에서 14대 때 당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YS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있는 차제에 누구로 바뀌냐면은 이제 DJ 정부가 되니까 DJ 정부에서 장관도 하고 있다가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낙선한 종로 종로 재보궐선거 있잖아요. 거기 가서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됐더만은 그 다음번에 가만히 있으면은 됐을 거 아니에요. 나 안 한다고 또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부산으로 내려갔더니 누가 노무현이 알아주겠어요? 아무도 볼 거 아니에요. 혼자서 막 이렇게 유세를 하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싹 지나가는 그 동영상 많이 보셨죠? 그때부터 바보 노무현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 때문에 부산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여야 정부 교체가 되는 거예요, 지역이. 요즘 이번에도 민주당 됐죠? 지난번에는 거기 국민의힘 됐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둘이 서로 싸우니까 여야 대표들이 선거 때만 되면 어디로 쫓아갑니까? 부산으로 가지. 저 호남이나 대구 안 가요. 어디로 갑니까 거기? 안 가도 찍어주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부산은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굉장히 이번에도 그 부산 대구에서 김부겸 의원이 나와가지고 아주 했잖아요.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우리 이정현 의원님 이번에 혼자서 호남으로 내려가서 국민의힘 달고 가서 복음부터 했잖아요. 저런 분들이 있어야 하나요? 저런 분들이 제2의 노무현이 되는 겁니다. 박수 한번.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아직도 이념이나 자기가 호불호에 딱 얽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미국에 우리 교포들이 이제 이민을 가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거랍니다. 세탁소. 그 세탁소가 본래 잘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이 했던 거예요. 유태인들이 했는데 그걸 이제 가서 이렇게 세탁소를 하려고 보니까 뭐냐면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 종업원을 쓴다고. 종업원을 쓰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업원도 이제 지가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옆집에다 꼭 개업을 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원조 있으면 막 붙이잖아요. 그것도 중국 사람들은 절대 그걸 안 하겠죠. 떨어져 가서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 옆에다 한다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쪽 옛날에 갔던 데 간 줄 아네요. 양쪽에다가 비슷하게 물건을 보냅니다. 그러면 좀 둘이 경쟁을 시켜요. 둘이 경쟁을 하면 어때요? 값을 절대 못 올려요. 그 다음에 이 집 가서 단추 공짜 달아주더라? 그러면 이 집에 안 달아줄 수 있어요? 서비스 질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정치인도 그렇게 돼요. 절대 그렇게 되어지 않아요. 뭐냐면은 나한테 필요한 사람을 쓰는 것이지 네가 왜 그냥 세탁소 주인이 마음대로는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탁소 주인이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물감판 마음대로 올려버리고 지 멋대로 막 서비스 막 개판 쳐도 아무 소리 못 하는 거야.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내 이야기가 우리 사회가 지난 30년 동안 민주화를 해오면서 해왔던 것이 특정 지역이 일당이 독점을 하면 그런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독재국가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뭐냐면은 북한하고 중국 보고 부패 없애는 방법 알려줄까? 딱 그러면은 다당제 해라. 바로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 없애라는 것보다 먼저 야 너희들 빨리 다당제 해라 말이야.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뒤로 자빠질 거야 아마.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박근혜
여기 저 윤석열 다 당권 투쟁의 희생자들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은 당권 잡으려고 다 싸우려다가 탄핵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이게 제가 이걸 하나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총선 때 당 대표로서 가서 막 떠드는데 제가 좀 시간이 있으면 들려드렸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안 들려드렸는데 이렇게 합니다. 일당이 한 지역을 독점하면 그 지역은 망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치는데요. 공교롭게도 호남에 가서는 안 하더라고요. 2030 세대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2030이 드디어 이제 문제가 이제 일으킵니다. 요 2030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참 좋을까 제가 쓴 거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항상 그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참 그 사람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고 떳떳하냐? 그리고 우리 가서도 거리낌이 없냐?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콤플렉스가 있냐면요. 식민지 콤플렉스. 지금도 친일 반일 갖고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쟁 콤플렉스. 6.25 전쟁 겪었기 때문에 빨갱이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맨 그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난. 항상 우리 걱정은 뭐였습니까? 굶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키워 놓은 자식들은 특히 88년생 이후로 58년 개띠와 88년 용띠 차이가 30년 차인데요. 58년 개띠는 정말 가난을 알고 88년 용띠는 가난이라는 걸 모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굶어 죽는다는 생각 없어요. 항상 자신감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애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동안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동안에 애들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미국 사람답게 키워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은 그러면 뭐냐? 그 애들의 사고는 뭐냐? 그랬더니 그 애들은 절대 아버지라 누구가 재벌 아들이라 해서 부러워하지 않아요. 이번에 뭐 삼전 닉스로에서 뭐 좀 누구지요? 돈 좀 많이 받아도 그거 갖고 화를 안 내요. 크게. 왜 화를 안 내느냐? 야, 그놈들은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고 그것도 능력이니까 됐다. 그런데 문제 내가 못 참는 건 뭐냐면은 일단 내가 태어난 이상 대한민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못 받으면 나 그 용서 못 한다. 이게 몸에 딱 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제일 이게 처음에 나타났던 게 뭐였냐면은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의 공사에 거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본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불쌍한 사람들 올려줬으니까 다 칭찬받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젊은 애들 눈에는 그렇게 안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 국제공항 들어가려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이 새끼들 튀어 다 잡아먹으면 나는 뭐냐 말이에요. 이게 공정한 사회냐 말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 하키 팀 단일팀 만들었죠. 그러면 북한 애들 넣는다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동안 열심히 했던 놈들 다 빼? 이 새끼들 있는 놈들이 다 있냐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얘가 시험 한 번도 안 보고 의사가 돼버려? 그것도 추천서만으로? 야, 지금 우리가 지금 학벌에 대해서 얼마나 얘들이 굉장히 그에서 강합니다. 요즘 애들은 교육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저 부모들보다 우리보다 더 강해요. 교육으로 출세하겠다는 생각이 딱 가게 돼 있는데 아이들 앞에 조국 사태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파렴치하게 미친 거예요. 2030 남자들이 다 돌아서 본 겁니다. 그때 이미. 그리고 누구냐면은 이 애들한테는 어떤 게 이제 문제가 이제 먹히기 시작하냐면은 이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을 하자. 경쟁을 하는데 경쟁에서 탈락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할 말이 있으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공정했다. 그래서 공정이 뿌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들한테는 공정하게 비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와서 뭐도 이제 불만이 돼 있냐면은 거기 스타벅스 사건과
그 이번에 그 참정권 뭐지 어제 아까 그 올림픽 공원 가게 되는 두 가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야 스타벅스라는 것에는 대통령부터 나서고 온 부처가 나서가지고 그 민간 사기업에서 하는 행위를 갖고 저 난리를 치던데 참정권은 말이야 우리가 뜻을 펼 수 있는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인데 그걸 갖다가 못하게끔 투표지가 부족한 이것은 더 화를 내야 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왜 미적거리냐? 선택적 정의냐? 이런 불만이 하늘을 찌른 거예요. 그것이 어디로 가겠냐? 애들을 올림픽 공원으로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어디로 보여지냐면은 지난번 거기 오세훈 시장 당선이 결정적인 이유를 댑니다. 사람들은 뭐 부동산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러지만은 그것도 있겠지만은 더 큰 이유는 다들 지금 들여다보면은 젊은 애들의 반란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4050을 어머니 세대라고 그러고요. 5060을 아버지 세대라고 그러고 8090을 할아버지 세대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제일 화를 내는 것이 4050 개딸들입니다. 걔들은 어떠냐면은 거기 하이닉스를 그저 주었잖아요. 그때 싼값에. 주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더만 갑자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지 못한 2030한테 뭐라고 친소리치냐면 너희들은 팔자가 그러니까 그냥 참아라. 이따구로 되은 것을 보고 화가 미치는 거예요. 얘들은 밑바닥에 지금 깔려있는 건 뭐냐면요. 청년 실업입니다. 지난달 5월달 거기 취업률이 어느 정도 취업률이 43.8%. 그러니까 뭐냐면 취업을 못한 애들이 반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집값은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저기 전세금이 지금 서울 시내마에도 10%가 올랐는데 그 대통령이 전세는 10% 오른 전세금은 전세를 없애는 것은 정상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애들이 눈이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 자기는 월세도 못 내고 집세도 벌 집이 없단 말이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애들을 자꾸 세력화시키고 있다. 뭐냐면은 하나 묶으면 이 애들을 갖다가 달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노동의 유연성. 뭐냐면은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애들한테 더욱더 화나게 하는 건 뭐냐면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 연장, 정년 연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 먹은 사람한테는 좋은 건지 모르지만은 지금 취업하려는 애들한테는 최악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치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체 하면서 겉으로는 도와주는 체 하는데 실제로 보면 우리를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느냐. 그러니까 2030의 생각이에요. 집도 없지, 주식도 없지. 그렇다고 해서 취업도 안 되지. 그래 내 애들도 못 낳고. 그래서 이제 애들 중에서 나와서 큰애 딸이 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니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주인인 나라에 내 자식이 참정권마저 없앤다면 그런 나라에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2030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은 나라에서 지금 계속 부채로 해가지고 여러분 돈 나눠주죠. 그 돈 나눠주는 것도 야 저거 결국은 내가 갚아야 되는 돈 아니냐. 이제 아는구만. 알아버린 거예요 얘들이. 응?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무리 지금 거기 이야기를 해도 애들이 시큰둥하지 않고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다시 복구할 수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이 젊은 애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 자유를 마음대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성과 위주의 임금 체계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음대로 능력 없는 사람 나가서 벤처기업을 하든지 뭘 찾아라. 그러면서 룸을 만들어줘야지 벤처기업을 젊은 애들한테 줘서 하겠어요? 애들이? 저기들이 뭐냐면 돈이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애들한테는 벤처기업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길을 열어주려면은 그 능력 없는 사람들 막 내쫓고 이렇게 하고 뭐 기업도 좋아할 거야.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지금 경기가 나쁠 때는 사람을 줄였다가 기업이 좋아지면 사람 늘렸다가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될 거 아니에요. 자유 뭐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젊은 애들이 나왔다는 것은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리고 2030 세대가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입니다. 요즘 시간문에서 일간에서 보면은 다음 총선 때, 대선 때 어떤 식으로 이 애들이 발로가 될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 경국대전 조선 왕조를 만든 지 100년 만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성종 때인데 성종은 조선 왕조가 생긴 뒤에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불교 국가에서 성리학 국가, 소위 말하는 사대부 국가로 만들었을 때 10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나라가 500년을 갑니다. 그 다음 또 한 분을 소개하면은 강희재입니다. 이분은 어느 정도로 일을 많이 했냐면은 이게 빨간색인 명나라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명나라 때 땅인데 청나라 때 이렇게 넓혔고 지금은 요 파란색만 중국 땅입니다. 아시겠죠? 이 양반은 6살 때 형제가 돼서 66살 때 죽었습니다. 60년 동안 하루도 안 쉬었다고 합니다. 뭘 했느냐? 직전에 있던 원나라, 같은 이민족 국가의 나라는 원나라가 99년 만에 망했는데 청나라는 100년을 넘겨야겠다. 그래서 밤마다 뭘 하냐면은 각 지역에서 올라오는 거기 보고서 있죠? 보고서에다가 빨간 붓에다가 빨간 물로 해가지고 전부 그 거시기를 달아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담아서 다시 내려버렸습니다. 그 일을 60년 해가지고 이렇게 큰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100년을 넘기고 260년을 갑니다. 청나라는. 우리나라 100년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아이고 어떤 나라를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한테 수백 년 동안 이어가게 하시겠습니까? 같이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